네, 계속해서 수급을 통해서 오늘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치동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오늘 의상을 딱 봐도 흑과 백으로 외인 대 기관 좀 갈라진 느낌이 딱 듭니다. 기관 하시겠습니까? 외인 하시겠습니까? 일단 색깔이 조금 노란색 계열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자처를 하겠습니다. 노란색과 외국인 네. 머리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자켓으로. 자켓으로. 알겠습니다. 자, 저는 까만색 기관을 오늘 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몇 번 이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수급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가장 특이한 것은 초록빛 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정말 큰 특징이고요. 외국인은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해운주 그리고 금융주 베이스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은요, 오늘 엔터주를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항공주에 대한 매수세도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1라운드를 통해서 외국인 대 기관 어떤 대결이 펼쳐질지 살펴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아모센스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붙었습니다. 외국인은 아모센스고요. 기관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충전을 저는 키워드를 뽑고 싶습니다. 아모센스 정말 전기차 충전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는 제 삶의 인생을 활력을 충전시켜주는 이 충전 더비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자, 아모센스와 JYP 엔터테인먼트 충전 더비 마음에 드시나요? 좋죠. 네. 키워드 이제 활력이라고 제가 한번 좋아하시잖아요, 또 JYP. 체크를 해보면서 JYP 엔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2주 전에 추석 연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아모센스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이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시장에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자꾸 관심을 받는 쪽에만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단의 아모센스 전기차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죠. 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전기차 배터리 3사가 거의 시장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하지만 이제 2분기 들어오면서의 조금 움직임이 변화가 감지가 되면서 오히려 코스닥 시장 쪽에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이러한 기업들이 또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네. 그러한 기업들이 사실 바닥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지금 현재 위치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또 발빠르게 다른 유사한 업종, 유사한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에게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JYP 엔터는요.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대에 발맞춰서 지금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JYP 엔터 같은 경우 혹은 엔터주들 같은 경우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 시대에도 공연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두 기업, 아모센스 이쪽은 향후의 성장성,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자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센스와 JYP 엔터테인먼트의 1라운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승자는 아모센스가 됐습니다. 전기 충전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 아모센스가 생산하는 그리고 아모센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아직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 이제는 C커널을 쓰거나 아니면 5핀을 꽂아서 충전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무선 충전기를 요새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전기차도 그렇게 충전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주차? 이 무선 충전기에 핸드폰을 올려놓듯이 무선 충전이 되는 주차 파킹 라인에 전기차를 가져다 대면 전기차가 자동적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아모센스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은 긴가민가했어요. 하지만 지금 전기차 보급률 혹은 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혹은 친환경차의 보급률을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기술력 그리고 실제로 빠르게 좀 실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전기차용 무선 충전 관련한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적인 측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무선 충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일단 건너뛰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예전에는요,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웠어요. 맞아요. 5,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공공기관이 아니고서야 정말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 혹은 주택 단지 안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요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지고 또 충전소가 많아지다 보면 당연히 무선 충전까지의 사업 영역도 충분히 더 확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일단 시장에 나온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보다는 이제는 저는 새로운 무엇인가 새로운 좀 신선함이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아는 내용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모르는 혹은 우리가 처음에 들었을 때 조금은 파격적인 신선한 그러한 충격들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향후 주가가 조금 더 변동성을 더 좋게 긍정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아모센스라는 기업 현재 위치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선 충전 정말 좀 프레시한 기술력인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고 아모센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모센스의 가격 전략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부터 보면요. 사실 이제 시세가 좀 붙었죠. 전기차 관련주 요새 시세 안 붙은 종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가장 강했던 대장주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두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나머지는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24,000원 이하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레벨업이 돼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35,000원까지의 목표가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최근에 이 고가 박스권이 이탈이 될 수 있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현금화를 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모센스의 목표가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를 통해서 아모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어떤 종목의 대결이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2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두산 인프라코어고요. 기관은 NC소프트를 사고 있습니다. 딱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그렇죠. 네. 아, 정말 포인트를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진 두 종목. 과연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여기가 바닥인지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저는 두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두 기업 모두 올 상반기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사실 이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었던 상황, 그리고 이제 분할 이후에 재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NC소프트는 최근에 급락을 굉장히 세게 맞았습니다. 예.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너무 이제 리니지에 대한 부분만 믿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게임,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지 않다 보니 그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조금은 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최근까지의 조정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그래도 향후에 하반기 실적을 기대를 해본다면 지금 위치 사실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에 좋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저는 이 두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상승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두 종목 모두 정말 매력적인 위치에 있거든요. 네. 과연 두산 인프라코어와 NC소프트 두 종목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외인의 편을 든 이유가
바로 앞서서도 웨인의 픽을 들어줬고 네. 이번에도 웨인의 픽을 지금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배신감 느껴지네요. 그건 자 NC 소프트가 그럼 안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NC 소프트는 지금부터 이 불확실성을 모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충분히 올라올 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고 올라올 만한 게임 흥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음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네. 이 두 기업 중에도 그래도 지금 조금은 더 변동성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봤을 때 더 탄력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 건설 장비죠.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뭐 수주에 대한 잔고 또 수주 계약 체결 이러한 것들에 굉장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국 매출이 감소해도 전체적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큰 포인트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의 최근 들어서 보면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쪽이 바로 중국 쪽이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의 매출이 감소해도 다른 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그래도 양호하게 나왔다. 여기에 저희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아래 보면 엔진 부분 5개 분기 만에 턴 어라운드 성공.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흑자 전환. 예. 네, 실적이 개선되는 턴 어라운드 이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심리를 한 번 더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 요소들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재상장이 됐죠. 그래서 순수 건설 장비 업체로서의 이제 재평가를 천천히 받아가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이기 때문에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포함되어 있는 섹터 그리고 그동안의 두산 인프라코어가 보여줬던 주가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큰 탄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천천히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일단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도 저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두산 인프라코어, 이 NC소프트 두 종목이 붙어서 사실 두산 인프라코어보다는 NC소프트가 더 상승폭이 커서 네. 더 빨리 이제 탈출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두산 인프라코어였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통해서 두산 인프라코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부터 보면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빠진 종목 사실 아직 바닥이 확인된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고민이 됐지만 그래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1차 매수 정도는 오늘의 종가 9,570원, 뭐 9,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 저는 충분히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해서 감소폭을 지금 나타내는 기업이 아니고 실적이 지금 많이 회복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을 한번 들여보는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1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목표가가 될 것 같아요. 13,000원까지 올라갈 때도 사실 오랜 기간 많이 물려있는 그렇습니다. 물량들이 좀 많아요. 이것을 우리가 악성 매물이라고 좀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올라올 때마다 악성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13,000원이 대신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리고 만약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좀 염두를 하시는 분들은 8,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은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이제 경기 회복세,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이제 경기 회복으로 진입한다면 네.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망을 더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그쪽 측면에서? 일단은 향후 금리에 대한 부분까지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눈에 보이는 다음 3분기, 그 다음 4분기 실적이 좋아지냐 안 좋아지냐 이게 저는 포커스일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에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나온다면 주가는요 많이 눌려있던 만큼 역설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인프라코어의 목표가는요 13,000원입니다. 손절가 8,500원 이렇게 두산 인프라코어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로 넘어갈 텐데요. 어제 공략주가 세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이제 리비안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세원도 정말 탄력적으로 튀어 올랐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정말 김태성 팀장님 요즘 정말 이 신기가 들렸나요? 날이 서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동성 화인텍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좀 네. 생소한 종목이네요. 일단 뭐 생소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도 조선주가 랠리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고 같이 등장하는 기업이 바로 동성 화인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LNG선 발주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한 주 혹은 지난주부터 이 에너지 자원 관련한 기업들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뭐 가스 쪽, 천연가스, LNG 쪽 이쪽이 지금 굉장히 또 높은 가격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요 국가들이 또 탄소 중립을 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가스,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글로벌 환경이 네. 조성되어 있다가 가장 큰 수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일단 이 동성 하이텍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죠. 네, 조선주 결국 계약 수주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동성 화인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LNG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많이 회복됐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탄소 중립 혹은 이 가스 가격의 상승 그러한 테마까지 붙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대를 해보고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성 화이텍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의 이 매력적인 모멘텀을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성 화인텍의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뭐 동성 화이텍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오늘 사실 이제 종가의 매수를 그러니까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저는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현재 지금 기준으로 보면 11,950원인데요. 12,000원 이하로 우리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짧게 보신 분들은 뭐 13,000원까지 보시는 것이 좋지만 조금 더 길게 보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15,000원까지 차라리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까지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만약에 이러한 기업들, 그러니까 10,000원, 1,000원, 12,000원, 13,000원대에 위치해 있는 가격들의 이 종목은요. 네. 손절가는 10,000원을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이게 이제 자릿수가 바뀌는 위치라 그러죠. 그쵸. 1,000원대에서 10,000원대. 근데 1,000원대에서 10,000원대로 넘어가면 매수세가 붙지만 반대로 10,000원대에서 1,000원대로 내려오게 되면 또 손절에 대한 압박감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 화인텍 오늘의 공략주였습니다. 목표가 1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수급파이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김태성 팀장님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